마을의 마을의 활력을 마을의 활력을 농촌의 희망을 농촌의 희망을 마을의 활력을, 농촌의 희망을,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제2회 김제시 생생마을 공동체 한마당 성과 공유회 사회를 맡은 TVN 교통방송 안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유난히 힘들었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 둘 수밖에 없는,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 농촌마을, 이 작게나마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배경에는 바로 마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죠. 김제시 농어촌 지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여러 성과들을 보이며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김제시 농촌 마을들이 앞으로 더욱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로 성장하기 위한 이 노력의 성과물을 바로 오늘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야,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자, 부득이하게 직접 대면으로 함께 해야 될 축제의 자리지만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로 거리두기 하면서 진행된다는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회 김제시 생생마을 공동체 한마당 성과 공유회 온라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활력을, 농촌의 희망을. 자, 시작에 앞서 이번 성과 공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윤병길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병길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위기인 코로나19로 전라북도 김제시 전 국민 전 세계가 위축되고 서로가 힘든 이 시기, 저희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또한 생생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 사업과 시군 영양 강화 사업의 추진 기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든 공동체, 특히나 우리의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더욱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김제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안전하게 추진되었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 한 번 나열할 수는 없지만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전라북도 13개 시군의 광역 기초센터의 지원과 협력기관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김제시의 마을 주민 공동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기회를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전 도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위기가 아닌 기회로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북 나아가 전국의 김제시 농어촌 종합센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위 김제시 공동체 한마당 성과 공유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기가 아닌 기회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말씀
네,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패널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인사 말씀해 주신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윤병길 센터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정은주 팀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제 행동하는 청년협동조합 임수빈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촌마을 사무장이자 스타트업 아트플런트 대표 최종익 사무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외에도요 특별 게스트로 장숙자 한국농어촌공사 체험개발자문위원 그리고 장숙정 다인공방 대표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분 함께 나와서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2019년 12월 개소한 김제 농어촌 지원센터는요 마을의 활력을 농촌의 희망을이라는 이 슬로건을 갖고 마을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을의 현장 그 중심에 마을과 가깝게 밀착돼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사후 관리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과 민간의 중재, 또 민간 사이의 협력과 조정, 부족한 민간 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하며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올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2020년 성과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정은주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정은주입니다. 저희 김제시 마을 공동체 한마당 성과 공유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2020년 동안 저희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요 2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의 사업과 시군 역량 강화 추진 기관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 공동체 활동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의 단계별로 만들기 위해서 동아리 소액 지원이라는 사업을 했는데요. 총 10개 마을이 지원을 했었고 실제로 5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체험상품 개발을 저희가 1:1 코칭 사업으로 변경을 했는데 총 10개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김제시가 2020년 제3회 전라북도 생생마을 공동체 한마당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만들어졌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사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사업으로 만들어지게 된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 중간지원 조직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법인인 공동체 김제시 마을 공동체 협의회에 있는 모든 이사님들께서 함께 선정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만큼 마을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사업의 변경이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군에서도 많은 도움을 많이 드렸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 코칭 사업을 할 때 저희 그 전문가를 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국농어촌 자문위원회인 장숙자 선생님과 그리고 저희 김제시에 실제 재능을 갖고 있는 공방에 운영을 하고 있는 장숙정 선생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실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총 6개소로 기초사업 5개, 사후사업 1개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마을들을 이번에 성과 공유를 통해서 다 제공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이 제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제시 마을 리더 교육과 신규 예비 마을 그리고 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지금 대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저희 마을 분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담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에서 많은 부분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의 또 의견도 얻고 싶고 또 많은 기회를 들여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간담회라는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번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사업 중에 대면 사업이 또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사실 잊지 않았던 사업들을 대안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어떤 마을들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전문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희 김제시뿐만 아니라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마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튜브를 채널을 통해서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사업을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지금 이 성과 공유에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군 역량 강화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또 추진 기관으로서 운영하면서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그 외에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또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개하고 있는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공개하는 사업 중에는 청년과 함께하는 김제시 농촌마을 만들기 리빙랩 사업이 있습니다. 김제시의 실제 청년들, 다른 곳으로 유출되고 있는 저희 김제시의 젊은이들을요, 김제시 안으로 내부로 더 유입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김제시의 고령화 또 노령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농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빙랩 사업을 좀 활성화했고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2019년도에 보다 2020년도 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리빙랩 사업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요, 신규 마을 또 예비 마을 발굴 사업에 굉장히 구축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많은 마을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저희가 이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2020년 성과 공유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야, 진짜 이 김제 생생마을 공동체가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라고 확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VCR을 통해 신사마을 먼저 만나보시죠. 용아, 나 여기 텔레비 나온다. 애기랑 같이 나왔다. 우울함은 날려버리고 마을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신명나는 마을, 김제 신사마을을 소개합니다. 조용한 마을에 다시 들려오는 노랫소리. 신사마을의 자랑, 신사숙녀 여러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함께하는 노래교실. 흥은 오르고 어깨는 절로 들썩들썩. 기분 좋아지는데요. 원래 이 마을 이름이 신사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어떤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저희 마을이 한적한 곳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좋았었는데 노래교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즐겁고 신명나는 그런 신사마을이 좀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노래교실을 하게 됐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 그저 신명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큼은 청춘 못지않은 열정. 신나게 노래하고 춤을 추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마을 단체가 되어갖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게 참 재밌어요. 얼마나 좋은가 몰라. 그래서 우리 마을이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행사 있을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늘 마을에 이렇게 재밌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늘 좋은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사마을이 더 나아가서는 밖으로 나가서 이주하고 살고 계시는 자녀들분 이분들께서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잔치의 날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콩클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즐거운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동아리 활동으로 신나고 흥에 넘치는 마을로 성장한 김제 신사마을. 이곳에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길 바라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신사마을 이 멘트 참 와닿네요. 자, 바로 김제 용지면 신사마을의 노래교실 이름인데요. 신사마을의 신사숙녀 여러분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동아리 소액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동아리라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주도적이고 또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 활동이었고요. 아무래도 이 활동을 통해서 더 사이가 돈독해지고 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 신사마을 이인규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김제 용지면에 한 조그마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마을 이름은 신사마을이라고 합니다. 신사마을이고 저기 마을에서 하고자 했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먼저 생생마을이라는 그 마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농어촌 종합기술지원센터 중간조직이라는 어떤 그 단체에서 저희에게 이제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했던 생각을 저버리고 왔더니 그런 어떤 좋은 그런 마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마을 생생마을에 대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노래교실이라는 그 마을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노래교실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 꽃길 만들기라는 그 생생마을 마을 사업을 지원을 했다가 그게 약간의 어떤 좀 문제점이 있어서 노래교실로 저희들이 이제 유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교실을 하면서 노래교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이 마을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와 또 마을 주민들 간의 어떤 화합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노래교실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의 불협화음이 없잖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노래교실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같이 좀 나와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노래를 통한 어떤 그런 서로 간의 화합이 좀 더 유익한 어떤 그 시간들이 돼서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달라진 부분은 이제 노래교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서로 간에 조금은 서먹서먹했던 그런 부분들이 교감을 가지고 좀 가까워지게 됐고요. 또 하나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노래교실을 통해서 신명나는 그런 즐거운 그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또 하고 싶다, 너무 좋다, 반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농촌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좀 더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더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뭐 너무 이제 많은 또 인원이 나오게 되면은 공간이 협소해서 한정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인원이 나올 때에 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또 마스크도 착용을 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예방에 대한 어떤 그 준수 사항을 잘 지켜가면서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정은주 팀장님께서 선뜻 어떻게 그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그 제목을 줘가지고 와서 마음에 딱 닿더라고요. 그럼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또 정은주 팀장님이 저희 마을에 대해서 그 노래교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또 사랑스러운 어떤 그 염려 뭐 여러 가지 덧붙여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은 사실은 한적한 곳에 있는데요. 어느 한 지역구로 따지면은 이 지역 경계 쪽에 있어서 조금은 소외된 마을 그런 어떤 이미지가 좀 많이 부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면 단위에서도 저희 마을 이름을 잘 모릅니다. 어디가 있는지 위치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 계기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이 주어진다라면 주변에 어떤 우리 마을에 대한 자원을 좀 개발을 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또 더 멋진 그런 이제 신사마을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고요. 저수지라든가 주변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가지고 둘레길도 한번 형성해 보고 싶고 마을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뭐 어느 마을이나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겠지만 하나 되는 마을, 그리고 즐겁고 신나고 신명나는 마을, 그런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저희 마을이 거기에 우선이 되고 처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체험 상품 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로 우리 장숙자 장숙정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저희 수류 산골은 무악산과 상두산으로 둘러싸이고 자연하천이 3개 지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그 하천이 6개나 구성되어 있는 아주 멋진 자연풍광을 가진 그러한 곳입니다. 예, 저희가 1년에 한 5개의 마을 사업을 갖다 유치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이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이 중간 조직이 지원 조직이 없었다면 저희가 그 많은 일들을 갖다가 해낼 수 없었을 거라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체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이분들이 발굴해서 그걸 갖다가 사업하는데 결정적인 뭐랄까요, 서포트를 갖다가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가 많이 딸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작년에 있었던 평지마을 축제, 농촌 마을 축제를 했었고요. 올해는 그 이제 평생 학습 지원 사업을 저희가 이제 수주를 했고 내년부터 실행을 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민 현장 포럼, 그다음에 생생마을 사업, 기초 단계 이런 그 많은 사업들을 갖다가 좀 굵직한 사업들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에서 저희 마을은 이제 평생학습 마을로서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투 트랙으로 이제 저희가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목공예로 해서 우리 자연 자원을 갖다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이 목공예를 갖다가 해서 저희 우리 마을에다가 천하대장군이나 천하여장군 이런 것 갖다가 최종적으로 그걸 다 세워보는 것이 목표였고, 두 번째는 소금이나 대금 등 좀 정적인 우리 전통 악기들을 갖다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꾸며보려고 했는데 지금 마을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이제 그걸 뭘 할 건지는 내년에 이제 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지원센터가 지금도 이제 잘 해왔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들 마을도 이제 좀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는 이제 이 역량을 부여한 사람들이 이제 이 센터를 갖다가 구성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좀 센터도 좀 더 많은 인력들을 갖다 부강을 하고 기존 인원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시켜서 앞으로 이제 김제에 있는 이 권내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이제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를 갖다가 이 지원센터에서 마련하고 또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험 상품 개발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저희가 상품 개발을 맡아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마을의 체험 상품이라는 게 다들 비슷비슷해서 다들 그 오시는 고객들, 이제 체험객들도 힘들어하고 해서 재미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무장님들을 만나면서 기존에 있던 체험들을 어떤 상황 파악도 하고 또 주변의 그 마을에 대한 어떤 분위기나 이미지에 맞는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체험들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그 반응이 어땠어요?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거를 더 특히 저기 수리산골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정말 이쁜 구석들이 많거든요. 네. 주변에 야생화도 많고 수리성당의 어떤 전통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어떤 내년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게 나무에 관한 일을 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저런 아파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소품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좀 듣기에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세부적인 예.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끊어서 또 이쪽으로 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장숙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체험 상품에 대해서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10개 마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10개 마을 각자의 그 마을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한번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기 뭐 배추. 아 예. 저희 원래는 배추 쟁반이나 저기 수세미예요? LED 등을 했는데
배추 수세미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야. 그다음에 이런 감자 같은 경우는 네네. 광활 용평마을은 감자가 많이 나요. 감자죠. 광활 감자죠. 광활 예. 감자면 유명하잖아요. 아, 유명하죠. 이게 먹을 수 있게 없게요. 먹을 수 있는 감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누예요. 아, 이게 비누예요? 예, 이야, 이거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예. 이거는 거기 그 예. 사무장님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허. 지금 뭐 나머지 이거 다들도 다 지금 딸기도 너무 예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딸기가 많이 나는 데라 남포 네네. 대령마을이라 좀 딸기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초를 향초를 또 예, 만들으셨고. 만들었고요. 예. 여기는 콩쥐팥쥐 마을 외갓집 마을인데 네. 거기는 콩쥐팥쥐의 전설이 있는 곳이라서 어허. 저희가 이런 컨셉으로 콩쥐와 아무튼, 팥쥐까지 또 그려서. 이건 손바느질했습니다. 야, 한 땀 한 땀. 예, 예. 아이고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어요? 저희는 저기 뭐 코칭 사업이라 네네. 일단 해서 마을로 넘겨주시면 이제 네. 여기 정은주 팀장님 그 네, 우리 팀장님과 분들께- 상의해서 예, 그쪽에서 이거 마을 마을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 예.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그렇죠. 야, 아 진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우리 가까이 와서 한번 하나하나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네. 자, 아무쪼록 이렇게 네. 멋진 상품들 함께 개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정말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생생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총 6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남리마을을 한번 만나볼 건데, 지난 10월 마을 주민들과 인근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만경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꽃축제 현장을 VCR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신체된 시골 지역의 문화를 좀 살려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는데,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축제로 이렇게 확대해서 하게 됐어요. 이 꽃축제 포인트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행사죠. 이걸 계기로 침체된 이 시골 환경이 조금이라도 이제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마을 경관 조성을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광활면 용평마을 주민들 모두 두 팔 걷고 또 나섰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움 만들기 위한 노력, 더욱 화사해진 용평마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활면 용평마을 이장님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광활면 용평마을의 박용 위원장입니다. 그 마을 2020년 생생마을 기초사업 공고를 보고 같이 진행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 우리 각교회 이장님과 함께 마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서 김제시 농어촌 지원센터를 방문 후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한 후에요. 광활면 담당 주무관의 도움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꽃잔디 사업하고요, 벽화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꽃잔디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꽃잔디
사업을 좀 진행이 늦춰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벽화 사업과 같이 이제 그 두 가지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 꽃잔디 사업하고 벽화 사업하면서 반대가 좀 심했었는데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그 꽃잔디도 심고 벽화도 같이 그리면서 마을 주민들끼리 활력도 있었고요.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써먹써먹한 것도 없어지고 더 활기찬 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그 꽃잔디 진행하고 그 벽화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이제 마무리를 좀 못한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만 벽화 사업을 못해서 그 집 어머님이 자기 집만 안 해준다고 좀 민원도 넣고 화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해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좀 시간도 없었고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업이 안 됐었거든요. 그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 다시 그 상담을 했더니 그 청년과 함께하는 리빙랩 벽화 사업이 있다고 해서 거기 문의해서 또 진행을 해서 또 그 더 좋게 또 벽화 사업을 또 크게 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벽화 사업이랑 꽃잔디를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활력도 많고 또 이제 타지에서 방문하신 손님들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우리 마을을 또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금은 좀 미미하지만 좀 더 크게 내년에는 더 저희 마을뿐만이 아닌 옆 마을까지 좀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 반응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 김제시 농어촌 지원센터 그 정은조 팀장님하고 곽정미 그 연구원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농촌을 위해서 살신성인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더욱 그런 사업 확대해서 이 시골이 그 청년들이 떠나는 시골이 아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골을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마을 그냥 개선 사업으로만 알고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예전에는 농촌을 사람들이 떠났지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좀 미미하지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찾아오는 우리 광활 그 용평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광활면 용평마을 주민들 모두 두 팔 걷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이 아름다운 노력, 더욱 화사해진 용평마을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다음으로 공덕면 증촌 마을인데요. 자, 이 마을은 사후관리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가운데 마을 소유의 시설인 절임배추 가공 공장 시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또 추가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제품 생산과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농가 소득도 증대했다고 하니까 지원 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입니다. 자, 증촌마을의 김기숙 총무님 만나보시죠. 저희 마을에서는 한 10년 전에 각자 개인 집에서 간절임을 해서 팔았어요. 배추를 생산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혼자 너무 노동력이 해서 많은 양의 배추를 팔 수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시에다 요청을 해서 이런 작업장을 만들어서 함께 공동 작업하고 공동 생산해서 공동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만 하기엔 그래서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이제 온실, 유리 온실을 받아서 이 작업장에서 선별해서 판매하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 닭간 농사, 이제 벼농사 위주로 짓다 보니까 온실은 굉장히 그 전문성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기술을 배워서 농사를 지었어야 되는데 유리온실이 그냥 오다 보니까 저희가 거듭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분들한테 일단 지금은 그 무상 임대를 내어드리고 저희는 이쪽 간절임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그냥 세척통, 그 다음에 이제 간절임통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한 1,500만 원 가량이니까 몇 가지 안 하고 전부 다 수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한 5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원하는 수량을 맞춰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후기 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받은 거는 저희가 배추를 갈라주는 이절기랑 배추를 또 옮겨주는 콘베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씻어줄 수 있는 세척기인데요. 세척기가 그 기포가 나와서 세척을 해주고 또 그 자동으로 뭐 이오닝, 음이온인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해서 세척이 굉장히 깨끗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 시간이 많이 줄고요. 거의 중노동에 가까웠던 그런 저기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뭐 재밌게 그냥 어떻게 보면 놀이식으로 뭐 완전 놀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그냥 저희가 운동하는 간단한 운동하는 정도의 그런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없이 그 컨설팅 회사에서 저희가 시작할 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활력센터가 생긴 뒤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다른 마을은 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런 또 다음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서류상의 일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주시니까 꼭 이 시골 마을에는, 농촌 마을에는 필요한 그런 뭐 센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많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센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해서 좀 농촌에 더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뭐 하고 싶으면 제차 똑같은 얘기인데요. 무작정 뭔가를 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기술을 저희에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왜냐하면 집에서 했던 거랑 또 판매를 하면은 그게 뭐 똑같은 거 내가 하던 거라고는 하지만은 한 80% 이상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가한테 좀 저희가 기술을 배운 다음에
했으면 하는 그런 게 바람입니다.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게. 자, 총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제시에는 올해 2020년 기초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기초 단계는 5개소, 그리고 지금 사후 단계로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 단계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 또는 공동체가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저희가 전라북도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마을들마다 각각 공동체가 어떻게 활성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부분을 이 기초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저희가 이제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을 만들기라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환경 개선이나 또는 문화, 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마을들이 활성화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후 사업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린다면 사후 사업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마을 법인체나 마을이 좀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마을들의 노후된 장비 또는 그 마을들의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유휴시설을 조금 더 훨씬 더 확충해서 마을의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저희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그 마을들의 발전 사업을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자, 이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중천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마을 분들의 참여도와 반응이 어땠는지 먼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중촌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현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절인 배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을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마을 전 그 주민분들이 다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단합이 잘 되어 있는 마을이구나 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아무래도 이제 큰 효과를 본 것 같은데 그 마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중촌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특색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돈사가 있어서 좀 이제 돈사로 인한 악취가 조금 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이제 시와 이제 도시와 함께 이제 그 연계를 해서 이 환경 개선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중촌 마을 말고 우리 다른 마을들은 어땠는지 우리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제 행동안전협동조합의 임수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로 함께하는 농촌마을 리빙넷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용평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기초적인 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선 마을 분들의 참여도도 참여도지만 함께 웃으면서 즐기시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인상이 깊었었고 특히 어느 한 분 그 집이 총 3채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채에 사는 어떤 어머님께서는 자기 집이 조금 늦게 벽화 그려져 가지고 조금 자기는 이런 벽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 또 우리 벽이 그냥 일반 이런 벽이 아니라 이런 목련꽃을 이렇게 도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나오셔가지고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에서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 추우시니까 좀 들어가셔가지고 기다리시고 우리 저희가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분이 좋으시니까 나와서 하루 종일 저희랑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누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게 조금은 인상이 많이 깊었고 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어르신이 좋아하는 모습을 봤던 게 조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더 많은 지원 속에서 더 많은 마을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을의 활동들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마을 리더 교육, 신규 예비 마을을 위한 네트워크 워크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의 여정을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 마을 리더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뭐 신규 예비 마을 네트워크 워크샵 또 간담회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 리더 교육은 원래 저희가 이제 4월 그리고 이제 농번기를 피해야 돼요. 4월 또는 뭐 7월, 8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저는 서울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번기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날짜를 그냥 좀 이쯤이면 한가하겠지. 사실 이런 식으로 리더 교육을 맨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마을 리더 교육이 계속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과 7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5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을 리더 교육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용지 황토마을이라는 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용지면에 있는 황토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김제시에서 굉장히 특별한 마을이었거든요. 마을 주민들, 마을 청년들이 함께해서 그 활성화된 마을을 공개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대한 공개 부분뿐만 아니라 공장이 해썹 과정이었기 때문에 노출하시는 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김제시의 신규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마을 사업을 하셨던 모든 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공장 견학도 실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변경이 되었고요. 또 저희도 실제적으로 마을 리더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을 주민들이 마을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를 마을 리더 교육 1차 때 굉장히 많이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2차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에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11월에 끝이 나게 됐고 시작도 11월에 진행이 됐는데요. 딱 하루밖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텐츠 기획관리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서 마을 전문화, 마을 리더들의 전문화를 좀 한번 해보자. 자격증반으로 좀 만들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사업 계획서도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농촌 만들기 사업이 어떤 건지 또는 이 마을 사업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확대를 되게 해서 전문가 과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 기초 또는 심화 과정으로 해서 자격증반으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사실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조금 더 교육을 더 받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확장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 죄송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신규 예비 마을 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마을 네트워크 워크숍은 또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좀 다 전면 중단된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신규 예비 마을은 다행히도 그 직전에 저희가 원래 1박 2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당일치기로 변경이 돼서 무주 무풍승지 마을로 가게 되었는데요. 신규 예비 마을
분들이 그렇게 이제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사실을 저희는 크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큰 생각을 갖고 계셨고 또 귀촌인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귀촌인들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거기에서 또 현장에서 알게 됐어요.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그분들이 꿈꾸는 마을 사업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아직 우리가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때 정읍센터장님, 정읍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최영진 센터장님이 와서 실제 마을들과 함께 썰전이라는 거를 벌였거든요. 이 썰전이 뭐냐면 말 그대로 말로써 좀 그 부담됐던 부분이라든지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떤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직설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김제시 나아가서는 이 김제시에 있는 마을들이 얼만큼 크게 확대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실 되게 큰 교훈을 얻게 됐던 제가 기회였어요. 네. 하여튼 저는 이 마을 리더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셨고 만족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또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더 발전 계획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전 기회가 돼서 저희 중간 지원 조직 입장에서는 정말 교훈을 얻는 기회였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우리 센터에게 바라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김제 농어촌 지원센터 문을 두드리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원하는 바들 얻기를 바라겠고, 자 이렇게 김제 우리 마을들이 멋있게 나아가고 찾아오고 싶은 마을이 되려면 홍보가 중요한데 요즘에 또 1인 방송 시대가 되면서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가능한데요. 자, 역량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김제시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교육 현장과 외갓집 마을 황춘희 사무장님을 VCR로 만나보겠습니다.
시기에 이 가을에 저희 이게 시골 농촌에서 살면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별로 수확하는 게 다른데 이 가을철에는 뭘 할까요? 이게 저번 때 보여줬던 이게 뭐 작두콩은 아닌데요. 줄콩에 콩 이게 지금 가로등에 올라가 있는데 좀 이따 딸 것 같아요. 좀 더 익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익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거는 수세미입니다. 김장이 막 시작됐을 겁니다. 지금 여기 김장 배추예요. 이거는 한 8월 20일 이후에 그 포트에다가 씨를 삐어서 한 열흘 정도 키운 뒤 이렇게 밭에다 옮겨 심은 뒤 또 한 달 만에 비료를 주고 이 배추 사이사이에 비료를 줘가지고 지금 키운 건데요. 올해는 날씨가 도와주고 그래서 배추가 아주 맛있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열흘 뒤면 소비자의 집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각김밥을 만들 겁니다. 삼각김밥에 들어간 재료는 밥, 맛있는 흰쌀이죠. 맛있는 흰밥, 여기는 삼각김밥 틀, 모양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마트에 가면 이런 삼각김밥 재료가 있습니다. 김은 이런 모양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포장지, 김을 싸는 포장지죠. 여기는 김 스티커.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해서 삼각김밥을 만들 겁니다. 김치 쏙쏙 썰어야 되겠죠.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1대1로 하니까 여태
유튜브 교육을 몇 번 받았는데 이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올릴 수도 있었고. 제가 모르는 것을 그 당시에 직접 강사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세 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유튜버에 올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직접 그 사진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유튜버로, 그러니까 제가 등록할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같이 하니까 그걸 직접 올리게 되고 자신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혼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3년 전부터 한 번씩 교육을 단체적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할 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중간에는 사진은 찍고 동영상을 올려본 적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동영상을 제가 직접 같이 올리긴 했기 때문에 그게 참 좋았고,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 유튜버로 쭉 나가보려고 그래요. 사업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해설사 교육할 때 저희 마을에 체험이 많이 겹쳐서 못 갔는데 그것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주변 정비 사업이나 또는 그 체험에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장비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이. 그것에 관한 사업이나 축제 같은 교육 이런 것도 받고 싶어요. 마을 축제 할 수 있는 거, 뭐 팜파티 할 수 있는 이런 거. 저희가 좀 오래됐어요. 2004년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수를 한번 했지만 그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후관리 사업? 뭐 이런 거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청이 있는데 그 조청을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땅이 없어서 못했어요. 마을 사업인가? 마을 사업이라고 하나요? 마을 사업이던가요? 마을 기업. 네, 마을 기업을 좀 보강해서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정비를 해야 될 게 많아요. 새로 지은 데하고 틀려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떡 만들기 교육을 해서 저희가 떡을 가지고 체험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나이가 많으신데도 떡은 굉장히 친근하셔서 보조 강사를 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떡을 만들 수 있게 해서 그분들도 즐겁고 저도 체험할 수 있는데 보조 강사를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주로 먹는 것을 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대상이 이렇게 다양화되면서 꼭 떡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닌 공예 제품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공예 제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움도 좀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것은 제공을 받아서 거기서 좀 더 조사를 더 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 받긴 했는데 캘리그라피나 뭐 그런 공예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화해 쪽 이런 쪽 체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는 점은 그런 사업이 많이 있을 때 주위에서 그 중간에서 지금도 잘 알려주시고 계시지만 잘 그런 걸 찾아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찾으러 다니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그런 거 잘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해도 좀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 체험 그런 것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 마을에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원래 원하던 바가 중간 지원 조직이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방향으로 계속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희망입니다. 자, 외갓집 마을 사무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신규 예비마을 네트워크를 직접 또 우리 사무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예, 어떠셨어요? 다녀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일단 선진지 견학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현재 있는 중촌 마을보다 훨씬 개선된 상황이 많이 보였고, 솔직히 부러웠던 점은 실질적으로 무주 쪽에서는 농가 레스토랑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직접 보았고, 직접 가서 이제 식사도 하였고요. 이제 추후에 이 중촌 마을에도 농가 레스토랑 하나를 좀 구축을 해서 외부인 유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마을 리더 교육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듣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했고 우리 마을 주민분들의 그 열의가 뜨겁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제 농어촌 지원센터의 역할도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을 리더 교육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모든 마을 리더들이 중간 조직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지원을 받으며 충분한 그 마을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실 거죠, 센터장님? 예, 당연하죠. 모든 서로가 대표들과 마을 지역 대표들과 센터에서 적극적 협조하여 그 지원을 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럴 때 박수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박수. 예. 자, 농촌만의 일상을 공유하고 또 마을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앞으로도 또 잘 또 만들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교육 역량 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유튜브 교육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을까요, 우리 팀장님? 예전에 이 유튜브 교육이라는 게요, 그 집체 교육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 시골의 실정, 농촌의 실정은 나이가 많다 또는 디지털화된 기계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특화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채널은 만들었는데 유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 그 마을 주민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어요. 유튜브 교육을 좀 한 번 더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셨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집체 교육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칭 사업으로 1:1 코칭 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1:1 과외 교습처럼 그 마을에서 정말 배우실 만한 분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다. 누구든 모르시는 게 있다면 저희가 수준별 학습을 한번 해드려서 전문화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런 의견이 저희 센터 내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요. 60대 넘으신 분들, 65세 넘는 사무장님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더 저희 젊은 친구들보다 활성화된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같은 사무장님 입장에서 이 유튜브를 배워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마케팅 방향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블로그, SNS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마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비디오로 담아내서 유튜브로 이렇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하는 청년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청년의 입장에서 사실 이제 젊은 층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 역할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뭐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하게 접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잘 만들고 다룰 수 있는 청년들이 접근을 해서 다양한 농촌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 가서 접근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뭐 스토리도 만들어보고 영상도 촬영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유튜브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도 정말 유익한 이런 교육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마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은 존재만으로도 마을의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농촌마을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서 농촌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말 그대로 어르신과 청년들의 트렌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색적인 조합이 성사되는 프로젝트. 자, 어떤 참신한 활동들을 진행했는지 사진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용진면 반교리 마교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마을 꽃가꾸기 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 그분들이 4분이 있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마을 앞길에 꽃을 좀 심고 그러자 돈 10만 원씩 내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뤄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기왕에 했으니까 앞에 마을 앞길에 벽화를 좀 그리자. 그래서 우리 마을은 몰라 김제시에서 그런 마을이 없을 거야 아마. 우리 마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유래,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유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주제로 해서 벽화를 그려놨어요. 쫙 그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분들이 전부 너도 나도 다 나도 돈 10만 원 내도 나도 낸다 해가지고 다 같이 나와서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은 전 골목이 많이 있는데 그 골목까지 싹 좀 아름다운 마을 후땅에서 페인트로 환하게 칠해놓고 좋은 글귀들 다 새겨놓고 이런 식으로 마을을 가꾸게 됐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마을이 어떻게 잘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일어진 우리 마을은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꽃가꾸기 사업을 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은 내가 이제 그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벽화도 이제 벽화 그릴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야 대학교도 내가 문의해보고 다 해봤는데 없어. 사절길이 없길래 시의장한테도 내가 얘기해보고 그랬는데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제 손녀딸하고 우리 딸들, 우리 며느리들까지 애들부터 90 넘은 노인들까지 다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다 좋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말 가꾸기 사업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분들 그리고 외지에서 이렇게 와서 기초원 하려고 이렇게 발 디딘 사람들 있잖아. 그분들도 다 참여를 해서 나도 내가 나오라 했지. 왜 마을 주민들하고 당신들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같이 좀 참여합시다 했더니 스스로들 자기들도 다 나와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외집 분들이 더 많아. 젊은 분들 특히 지금 45세부터 65세 미만 그 젊은 층들이 위지에서 와서 이렇게 옆에서 다 조금씩 짓고 하는 사람들도 다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야. 좋은 점은 원래 있던 분들은 거진 다 80에 내가 제일로 젊어.
나도 70 다 됐는데. 근데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줬다는 게 이게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과업이 되고 있다는 거. 부산이고 어디고 다 벽화 그린 마을 다 댕겨봤는데 체계가 없어, 벽화라는 게. 근데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 유래부터 언제 어디서 우리 마을이 생겨났나 그 유래 해놓고 거기다 그림까지 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쫙 해놓은 그런 데가 없더라고, 다녀봐도. 그래서 우리 마을은 그렇게 해놨더니 직원분들과 같이 나와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어요. 김제에서 이 세계마을이 컨설팅 사업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또 7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우리 마을에요. 그래가지고 그 700만 원 갖고 사업 계획서를 세우게 된 거예요. 5개년 계획 사업 계획을. 그래서 김제 시에 지금 보고가 다 됐어. 그것까지 사업 계획서까지 우리가 교육도 하고 진안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너무나 애쓰셨어. 그래가지고 또 한 300만 원 들여서 꽃길도 만들어라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 에메랄드 그린하고 국화꽃으로 그냥 또 한 200m 쫙 심어놔지 또 그렇게 했어요.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그 뒷동산이라는 게 있어. 뒷동산. 그래서 그 뒷동산에서 우리 어렸을 때 숨바꼭질하고 공 차고 놀던 그런 동산이 있는데 그게 한 사유지인데 한 5천여 평 돼요. 그래서 그걸 뒷동산 전체를 지금 이 푸른 숲으로 가꾸자.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가 다 됐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면 자기들도 내 땅이지만 내놓겠다. 마을을 위해서는 나도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는 편백나무 숲으로. 편백나무는 지금도 좋다고 알려있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제목이 되잖아 또. 그래서 그걸 또 가공을 하면은 이 돈의 가치, 부가가치도 있고 그래서 뭐 단풍나무 이런 거 심어가지고 이 관광객 조금 끌어봤던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앞으로 수십 년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세들을 위해서 편백나무를 해가지고 30년, 40년 후에는 큰 제목들이 생산이 돼서 마을에 큰 도움, 마을보단도 김제시 자산이 될 수 있겠더라고 그것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우리는. 네, 리빙랩 프로젝트 활동과 마교마을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청년들과 함께하는 농촌마을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임수빈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리빙랩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들 그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로는 저희 보통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현장에 가면 항상 저희들은 허드렛 일부터 항상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테이블을 나눈다든지 뭐 물건을 올린다든지 혹은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희의 이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리빙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이런 좀 기회를 어떻게 보면 여기 윤병희 센터장님 그리고 정훈 팀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마을별로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저희가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항상 보면은 저희 주변 친구들만 봐도 가까운 전주나 천안 혹은 멀린 서울까지 취업을 하려고 타지로 많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들이 자주 주어지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 청년들이 과연 자기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뭉쳐서 해결해 나가고 그걸 가지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활성화시킨다면은 굳이 저희가 이렇게 멀리 전주나 천안, 서울 가지 않고도 김제라는 지역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계기나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제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 어떤 역량 있는 청년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지 그 우리 마을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부분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큰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조금씩 많이 부족은 한데 이걸 어떻게 잘 해볼까, 어떻게 한번 만들어 가볼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실력이 아직은 이렇게 전문가분들만큼 월등하지는 않지만 좀 만약에 저희가 뭐 영상을 찍는다 혹은 뭐 사진 촬영을 한다, 어떤 뭐 축제나 뭐 이런 마켓 같은 걸 기획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연계되었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시고 또 함께 저희한테 공유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저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함께 도울 수 있게,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수요에 비해서 어떻게 충분한 그 자원이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이런 활동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 아직은 좀 부족한 면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 때도 있고 센터를 찾아가거나 뭐 자문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점점 많이 이렇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파생이 된다고 하면은 더 다양한 일들이나 재밌는 일들이 마을과 함께, 지역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김제에 정말 멋진 역량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리빙랩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김제 농어촌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또 연계해서 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 김제 농어촌 지원센터 우리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또 공동체 사업,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내년에 어떤 활동으로 마을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내년 2021년 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정은주 팀장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저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저희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식으로 사업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전에 저희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중간지원 조직의 명칭은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김제시와 모법인인 사단법인 김제시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수탁 체결을 2019년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곳에 있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농촌 현장 활동가이자 저희는 중간 지원 조직의 직원입니다. 저희는 현재 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명의 비상근 센터장님이 지금 윤병길 센터장님이시고요. 그리고 팀장인 저 정은주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곽정미, 최정미 두 분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교육 컨설팅 또는 중간지원 조직의 사업 기획과 사업 추진, 시군 역량 강화 추진 기관으로서 사업 총괄 진행을 전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를 저희 중간지원 조직이 어떻게 해나가야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회계라든지 세무 회계 동안 저희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을 사업을 통해서 세무회계 상담 같은 걸 필요하실 때도 간단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 중간지원 조직 사업이 홍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 지원 담당으로는 최정미 연구원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1년도의 주요 사업으로는요. 현재와 같이 신규 예비 마을을 계속 발굴을 할 겁니다. 전라북도와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김제시의 서북부가 좀 발전이 좀 더딘 편이기 때문에 서북부를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서 신규 예비 마을을 발굴해 보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셨고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김제시 마을 만들기의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마을 리더 교육과 마을 네트워크 워크숍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국 단위로 많은 마을들과 또 마을 사업을 하시는 중간지원 조직과 협의를 위해서 대외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실무자들 또한 역량이 높아야 많은 양질의 교육과 마을 리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전문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나설 거고요. 저희는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지평선 마을통을 계속해서 발간을 할 겁니다.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저희 마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저희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을 많은 분들께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요, 2021년도는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영상 제작을 저희가 또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것은 소셜 미디어 채널 확장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로 올해 했던 동아리 소액 지원 신사숙녀 여러분도 보셨고, 그 외에도 또 많은 5개소의 저희 마을들을 보시게 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마을 개소는 줄이더라도 조금 더 집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성과 공유회 또한 내년에도 또 한 번 하게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요, 저희가 시군 역량 강화의 추진 기관입니다. 많은 신규 예비 마을 리더분들, 그리고 현재의 사무장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생생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이 조금 더디거나 또는 막히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까지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저희 추진 기관으로 내년도에 많은 분들에게 또 저희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21년도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향후 발전 계획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주 팀장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에는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김제 서북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자, 바로 청하면 연봉마을과 척산마을입니다. 신규 마을에 대한 소개를 우리 연봉마을 장경기 작가님 그리고 우리 귀촌을 하셨다고 그래요. 척산마을 오화연 원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그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길을 안내해 줬을 때 저는 정말 큰절이라도 하고 싶었고 제가 그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의 지금은 가상의 설계도 상태로 막연한 상태거든요. 어떤 계획을 했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 마을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관심자도 없고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이 한마디로 황무지 같은 환경인데 거기에서 그 새싹을 키워줄 수 있는 또는 작은 햇살을 내려주고 또 그 토양에 물을 공급해주고 그러한 그 싹을 틔우고 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끈 그 줄을 바로 그 농업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데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도 그 전까지는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거의 저는 이제 그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이제 개인 작업에 몰두했었고 은둔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그 동창들과 함께 하고 그래서 이러한 마을 사업에 대한 또는 마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됐고 그쪽으로 해서 지금은 생활 역시도 활기가 있고 또 외향적인 삶으로 사람들과 연대하는 그런 삶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주 거기에 이제 워크숍을 갖는 경우인데요. 그때도 저희가 탑승을 했을 때 버스에 탑승을 했을 때 김제 시장님이 직접 올라오셔서 이제 격려 말씀을 주시고 그런 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 이제 느낀 것은 그 마을에 현지 마을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이름이 샹그릴라 레스토랑이었어요. 말하자면 샹그릴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형의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 무주 깊은 산속으로 어떤 이상형의 마을을 우리는 찾아간 거였구나. 근데 생각대로 그곳은 그 회의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연유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그 회의장도 있고, 또 개인 사업, 이렇게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아주 그 로맨틱하고 밤하늘에 은하수 별들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 레스토랑 분위기들, 그 다음에 그 숙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 마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을,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낸 마을을 직접 보면서 우리도 저런 마을까지 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실증적인 그 확신을 가졌다고 할까? 그런 게 큰 수확이었습니다.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마을을 보면서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소위 인공지능이 이주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매체 환경은 어떤 그 소위 그 첨단 영상, 이런 쪽으로 이미 세상은 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농촌 사이에서부터 산업 사이, 그리고 디지털,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까지 살아가는. 근데 이 새만금 지역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은, 소위 그 물 속에 잠겨 있던 그 땅이 물 위로 올라오고 햇빛을 받으면서 원시의 그런 생명들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모습까지 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만금 사람들에게는 한 인간의 개인사 속에 인류 문명사가 녹아있다. 이 테마야말로 우리가 세계의 어떤 그 문화 시장에 또는 콘텐츠 시장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콘텐츠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의 옛것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첨단 영상 또는 인공지능, 이러한 기능들을 조합을 시켜서 오래된 미래로서의 마을을 꿈꿔나가고 그렇게 갖고 나가고 싶습니다. 농촌에 대한 관심은 제가 저 역시도 이 서울에서 위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골에 내려오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서 바라본 그 우리 마을과 제가 직접 내려와서 살아본 마을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 소위 우리가 그 흔히 이야기할 때 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소위 이익 사회, 이익을 쫓아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이고, 농촌에 왔을 때는 여기는 소위 그 공동체적인 사회구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역시도 지금도 역시 그런 것들이 많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어떤 농촌 그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지금 여기 그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이제 이런 데 바라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다시 되찾고 싶어하고 어쩌면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그 옛 마을의 어떤 공동체적인 생활 모습. 해가 뜨면은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논으로 나오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젖먹이까지도 들판에서 하루를 생활하는, 그리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그 서로를 돌봐주고, 그러한 사회로서 다시 복원하는데 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이제 청하면 동지살리에 살고 있는 오화연입니다.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제 심리 상담사인데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농어촌 마을 어르신들의 한글도 가르쳐드리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우리 이제 청하초등학교 50회 졸업생들이 옛날에 어릴 적 놀던 곳에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어렸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놀았어? 그리고 한 바퀴 돌아보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만경강 줄기를 따라서 그 척산마을 뒤쪽에 이제 만경강을 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옛날에 그 물이 흐를 때 물을 보고 무서워서 물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제 새만금으로 인해서 물이 적어졌고 또 그곳에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갈대밭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네가 아름다웠었나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데 아름다운데 왜 여기가 방치되었지? 이런 말들을 우리 친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곳을 조금만 더 이곳을 발전시키면 다른 곳에 귀농하던 우리 선후배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되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청하초등학교 50회 5명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보자. 어떤 방법으로 우리 동네가 아름답게 바꿔질까? 이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에 문의하게 된 바 이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이제 그곳에서 정은주 팀장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제 뭘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었는데 그 정은주 팀장님을 만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누구는 재능 기부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주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어른들한테 마을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제가 해본 경험이 이제 한글을 모르시는 분한테 한글을 가르쳤더니 뭐 자녀들과 문자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니까 한 친구는 야, 우리 이 농촌 사람들한테 우리 스마트폰을 좀 어떻게 다루는지 가르치면 야, 동영상도 찍고 자기들이 이번에 어르신들이 가기 전에 나의 유언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들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그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시나 도나 이런데 좀 찾아서 우리가 농촌과 도시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제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 김제에 망해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낙조가 너무 아름답다 그랬는데 새만금이 되면서 그곳이 막혔어요. 근데 망해사에 못지않은 그런 석양의 그 해넘이가 그곳에서 진짜 보면 장관을 이룹니다. 그 갈대밭과 자연 생태계의 그 갈대숲과 그 자연에서 그 새들이, 이름 모를 새들이 그곳에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좀 관광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곳으로 발전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간 역할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우리 힘으로 우리 5명이 뭉쳤지만 도를 간다든가 뭐 시청을 간다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데 중간 매개체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이걸로 해서 우리한테 희망만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윤병길 센터장님으로부터 폐회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 센터장님, 네, 나오시죠. 김제시 농어촌 종합센터는 결과나 성과보다 과정에 충실하였기에 결과는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목이라 생각한다. 김제시 공동체 한마당은 한마당을 통하여 마을과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나아가 김제시가 함께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로써 제2회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김제시 공동체 한마당 성과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김제 농어촌 지원센터 마을 중간 조직위원회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분들, 자, 퀴즈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김제 농어촌 지원센터는 땡땡땡이다. 우리 시청하고 있는 분들도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우리 팀장님이 옆에 있으니까, 자, 김제 농어촌 지원센터는 다리다. 다리다. 왜냐하면 저희는 마을과 행정 그리고 그 사이에 네.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리입니다. 다리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김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땡땡땡이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김제의 활력소이다. 활력소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방금 말씀해주셨던 행정의 다리 역할, 그리고 마을관, 그리고 청년 간의 이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같이 활력 얻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활력소다. 아, 뭐 좋은 말 다 나와요. 지금 다리다, 활력소다. 아, 우리 센터장님. 자, 우리 센터장님. 자,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날개다. 날개다. 왜냐하면 훨훨 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어서. 훨훨 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겠다. 어떤 날개인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뭐 큰 날개. 이왕이면 큰 날개를. 예. 큰 날개. 최대한 큰 날개로. 네, 훨훨 날개. 훨훨 날개. 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무장님. 네. 자, 우리 센터는 뭡니까? 뜨거운 심장이다. 뜨거운 심장이다. 왜냐하면 앞서 그 정원주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요. 이 마을과 그 행정과의 그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마을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진행해 주셔서 저는 이제 뜨거운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무장님도 지금 뜨거운 심장입니까? 저 항상 뜨겁습니다.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예, 왼쪽. 예, 야, 뜨겁습니다. 예, 심장이 느껴지고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패널분들 좀 우리 어쩔 수 없이 지금 거리두기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구호하고 마칠 거예요.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아무쪼록 농촌에 활력을 주는 든든한 우리 센터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응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구호를 다 같이 슬로건을 마치면서 다 같이 카메라 보고 손 흔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성과 공유회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마을에 하면 활력을, 농촌에 하면 희망을 외쳐주시고 손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도? 예, 됐다고 마음으로 답이 오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을에 활력을, 농촌에 희망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